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간첩단이 잇따라 적발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 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간첩 활동과 관련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과 산하단체들의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한의 간첩 행위에 맞선 안보의 중요성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의 간첩 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데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마치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 양, 그것이 더 타당한 양, 거기에 만약에 현혹이 되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통일 교육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선전전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히더라고요. 또 윤 대통령의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지적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취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일 사안을 피하는 이른바 기능적 대북 접근에서 탈피해 보편적 사안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 문제도 지금 비핵화 이야기하듯이 하고 인권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전면에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같이 존중하고 이행해야 될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남북 관계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만 통일부가 대북 인권 공세에 나설 경우 남북 교류가 다소 위축되거나 북한이 도발 구실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도발에도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 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북한 정보기술 인력 활동 등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 우방국들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계속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선박을 불법 취득해 정제유 등을 실어 나르며 제재를 회피한 정황과 또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군사용 통신 장비업체 글로콤이
군용 무전기와 전장 레이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을 계속 홍보하면서 신제품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글로콤이 지난해 6월 에티오피아 국방부에 2차례 무선 장비를 수출했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 내용과 함께 에티오피아 당국은 전문가 패널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피지, 니제르, 필리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2015년에서 2020년 무기와 관련 물질로 간주되는 물자를 거래했을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한국과 거래한 뒤 북한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유류 수입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45차례에 걸쳐 남포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정황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2개 회원국들이 제출한 해당 사진을 통해 최대 79만 2,383배럴에 달하는 정제유가 남포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하는 연간 대북 유류 반입량 50만 배럴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가 이루어진 지난해 정제유 수입량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50만 배럴의 약 21%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제재 회피 목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을 계속 불법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0년 이후에도 북한은 20척의 선박을 취득했는데 여러 중개인들의 거래를 통해 북한과의 연계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의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와 사이버 보안업체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훔친 가상화폐는 최소 6억 3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이며 대부분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김숙희, 라자루스 그룹, 안다리엘 해커 그룹에 의한 사이버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주선한 자국민이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대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관련 당국과 조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자국민이 추가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4일 미국 재무부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주선한 슬로바키아인 남성을 제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관련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부 유럽의 슬로바키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불법 무기 개발과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앞서 지난 4일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30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의 남성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무크르티체프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20여 종의 북한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대가로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얻기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서 그 중심에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크르티체프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비밀무기 합의를 중개하려고 시도해왔다면서 이 거래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식량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As part of this proposed deal, Russia would receive over 24 kinds of weapons and munitions from Pyongyang. We also understand that Russia is seeking to send a delegation to North Korea, and that Russia is offering North Korea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커비 조종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악의적 행위자를 겨냥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무크르티체프의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도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8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 135515를 발표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벌이는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질,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입과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과 관련해 한국군은 북한의 수중 침투 자원에 대한 탐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6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의원 질문에 한국군은 수중 침투 자원에 대한 탐지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수중 드론형 핵 어뢰와 비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달 중으로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는 미한일 3국 안보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3국 국방당국이 이달 안에 실장급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최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협의하기 위해 미한일 안보회의가 4월 중 미국에서 개최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오전 연락사무소 9시 개시 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다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한국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한국 측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